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남호 회장과 함께 DB그룹을 이끌고 있는 핵심 경영진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DB그룹에서 가장 큰 수익원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계열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는 비즈니스포스트의 공준호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입니다. 네, 공준호 기자. 그 DB그룹은 여러 계열사를 둔 대기업 추천에 지금 속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김남호 회장은 40대에 이제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참모진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김 회장은 주요 경영진을 아버지인 김준기 전 회장 시대의 인물들을 그대로 기용하면서 체제 안정을 모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면 이제 금융계열사 일부에서는 CEO 교체를 진행하면서 세대 교체를 진행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DB그룹의 주요 핵심 경영진 누구인지 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DB그룹의 주요 참모진을 살펴보려면 김남호 회장이 취임한 이후 부회장에 오른 4명의 인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교형 DB그룹 경영기획본부장, 그리고 이성택 DB금융연구소장, 최창식 DB하이텍 대표이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남 DB손해보험 대표이사입니다. 새로운 얼굴은 없고 모두 아버지 김준기 전 회장 시절 때부터 계열사를 이끌어온 인물들입니다. 아무래도 2세 경영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능력을 입증받은 전문 경영인들의 책임을 강화해서 그룹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점이 최창식 부회장 그리고 또 구교영 부회장 이 두 인물이 모두 DB 하이텍을 이끌어왔던 인물이다 이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DB 하이텍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를 강화하고 있는 지금 DB그룹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 어려웠던 DB 하이텍을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면서 경영 능력을 입증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 부회장과 구 부회장 모두 삼성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지니는데요. 최창식 부회장은 1981년 동부산업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입사 2년 만에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기면서 2011년 DB하이텍 대표이사를 맡기 직전까지 삼성그룹에서 재직한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구 부회장은 삼성물산에서 상무까지 맡았던 인물이고요. 특이한 게 또 경기고등학교 출신으로 김남호 회장의 고등학교 선배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 이제 이성택 DB금융연구소장이 있는데 김남호 회장 체제가 되면서 부회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자, 이성택 부회장은 이제 어떤 인물인가요? 이 부회장은 금융업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평가됩니다. DB금융연구소는 그룹의 브레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금융계열사 전반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이 부회장은 2014년부터 금융연구소에 재직하면서 지금의 연구소 위상을 세운 인물입니다. 얘기하신 그 DB금융연구소, 이게 이제 동부금융연구소였는데 이게 지금 김남호 회장이 회장에 오르기 전까지 계속 근무했었던 곳이었죠? 네, 맞습니다. 김남호 회장은 2015년부터 동부금융연구소에 합류해서 회장에 오르기 직전까지 이 부회장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김남호 회장이 이 부회장의 금융 전문성을 눈여겨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김남호 회장은 기존의 이제 핵심 경영진들을 그대로 이제 기용하면서 그룹의 이제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그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과도기라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김남호 회장이 40대로 좀 젊은 편이고 또 김준기 전 회장이 현재 이제 경영에 복귀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와 같은 동행이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그 인물들이 하나둘 물러나면서 그 승계가 이제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그룹도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역시 젊은 나이에 그룹을 승계받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경우를 조금 참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광모 회장은 1978년생으로 김남호 회장보다 3살이 더 어립니다. LG그룹의 경우에는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에 이전 시대 부회장들이 점진적으로 물러나면서 길을 터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광모 회장 취임 전부터 일했던 부회장은 권영수 부회장과 차석영 부회장 2명만 남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많은 부회장들이 물러났고 이들 대신에 현재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 권봉석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등 신흥 경영진이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어떤가요? 지금 정의선 회장이 작년 그 10월부터 이제 회장에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에서도 이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이 된다면서 올해부터 정의선 회장을 이제 현대차 그룹의 총수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네, 현대자동차 그룹도 주요 경영진을 서서히 교체하면서 세대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 말 인사에서 그룹 경영이 중추였던 부회장단은 4명에서 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다만 그룹 경영권이 후계자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으로 평가를 받는 LG나 현대자동차의 사례와 달리 DB그룹은 김준기 창업주의 영향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시선이 나옵니다. 회사 측에서는 김준기 전 회장이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는 역할이라고 전면 경영 복귀 전에는 선을 그었지만 김준기 전 회장에게 있어서 반도체 사업은 본인이 어떤 큰 꿈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회사 측 해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김준기 전 회장이 지닌 사업 경험과 안목이 DB그룹 반도체 사업 앞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DB그룹에서는 당장 세대 교체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보고 김남호 회장의 사람들로 경영 전면을 이제 바꾸는 거 이것이 좀 늦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적어도 반도체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김남호 회장이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금융계열사의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취임 직후에 김남호 회장은 금융계열사 3곳의 최고 경영자를 모두 새로 임명했는데요. 김남호 회장 취임 직후에 내정된 최고 경영자들인 만큼 이들이 향후 행보에 따라서 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큽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김남호 회장 이후에 임명된 금융계열사 그 CEO들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김영만 DB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은 DB손해보험으로 입사를 했고 2010년부터는 DB손해보험 경영지원실장까지 맡아왔습니다. 윤재인 DB저축은행 대표이사 사장은 DB그룹에 입사한 뒤 2013년부터 DB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캐피탈보다 규모가 큰 저축은행 사장에 내정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잡은 것이라는 시선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기 DB캐피탈 대표이사는 대신증권과 삼성증권 등을 거쳐서 2011년 DB금융투자에 입사한 뒤 기업금융본부장과 프로덕트센터장 등을 맡아왔습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금융계열사들은 DB그룹의 이제 핵심입니다. 손해보험, 그리고 또 금융투자회사, 생명보험, 뭐 12개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DB손해보험은 그 전체 금융계열사 중에서 이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DB손해보험이 가장 중요한 회사인데 지금 DB손해보험은 누가 이끌고 있나요? DB손해보험을 이끄는 건 김정남 대표인데요. 김남호 회장의 끈끈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김정남 대표는 2020년 7월 김남호 회장 취임 직후에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에는 연임에 성공해서 보험업계 최장수 CEO로 등극했습니다. 자, 김남호 회장이 40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CEO들을 교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김남호 회장 취임할 때 김정남 부회장도 교체설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달리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이제 부회장으로 승진하고 3년 더 임기를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취약한 제조업 부문을 키우는데 김남호 회장이 주력하는 동안에 손해보험 쪽에는 믿을 만한 베테랑 경영자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면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김정남 대표가 10년 넘게 이제 DB손해보험을 이끌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좀 살펴보면은 그 김정남 부회장이 대표이사 오른 게 이제 2010년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530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난 2020년을 보면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은 거는 삼성화재에 의해서 보험업계에서 이제 2번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인데요. 뭐 현대해상하고 이제 DB손해보험하고 이제 치열하게 2위 다툼을 했는데 먼저 이제 1000만 명을 돌파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험업계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매출도 보면은 2010년에 6조 원이었는데 이제 13조 7천억으로 이제 2배 이상 증가했고 또 총 자산도 10조에서 43조 7천억, 좀 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DB손해보험을 이끌어온 것 같은데 한번 김정남 그 부회장에 대해서 한번 어떤 평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김 부회장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보험업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부회장은 1984년에 DB손해보험에 합류한 뒤 개인 영업과 보상, 신사업 등 보험사업의 모든 분야를 두루 거쳤습니다. 보험업계 최고 경영자 가운데
이렇게 보험 사업이 모든 분야를 거친 것은 김 부회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김 부회장은 평사원에서 시작해 사장 자리까지 오른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김 부회장은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고 일을 해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어떤 그런 경영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DB손해보험이 상무 시절부터 직원들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대소사를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D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이 된 뒤에는 직원들과 만남의 장을 만들고 매년 신임 과장과 배우자를 초청하는 승진 축하 행사를 여는 등 직원들과 소통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김정남 부회장이 창업주인 김준기 전 회장하고도 또 특별한 인연이 있죠? 네, 맞습니다. 김 부회장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과 같은 강원도 동해 출신으로 부평중학교 후배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김준기 전 회장 일가에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신임을 받고 또 임기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김정남 부회장이 앞으로 이제 DB 손해보험을 이끌어 나갈 때 해결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과제, 이게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과제는 2023년 예정된 새 국제 회계 기준 도입에 맞춰서 자본 건전성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새 국제 회계 기준 도입, 그리고 자본 건전성,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새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부채 규모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척도인 지급 여력 비율이 떨어지게 되죠. 보험사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면서 자본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DB손해보험도 3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후순위 채권 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본 건전성을 충실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또 보험회사들은 이제 해외 진출, 또 그리고 디지털 전환, 뭐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나요? 네, 김정남 부회장은 2016년부터 인슈어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업계에서 신기술 도입에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다만 경쟁사들도 인터넷 전문 보험사를 세우거나 신기술 투자를 확대하며 인슈어테크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이들과 경쟁해서 어떤 차별성을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해외 진출 부문에서는 현재 DB손해보험은 미국이나 영국, 중국, 베트남 등의 다양한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험사들은 금융 소비자 보호 욕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떤가요? 네, 김 부회장은 소비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월에는 소비자 보호 선포식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소비자와 대면하기 힘든 만큼 소비자 만족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DB손해보험 임직원들과 김 부회장은 소비자 보호 헌장 및 완전 판매 준수 서약도 맺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남호 회장은 제조업 부문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기존의 금융 부문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계열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DB손해보험은 10년 넘게 대표이사를 이끌고 있는 김정남 부회장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DB그룹이 금융계열사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부문의 부활이 성공하면서 옛 동부그룹의 영광을 재현해낼 수 있을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톡톡 김남호 DB그룹 회장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